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Sleep Dependent Memory Consolidation in Children with Self-Limited Focal Epilepsis이고 저번 저널 미팅 때에 이어 뇌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면 의존적 기억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2020년 12월에 Epilepsy and Behavior이라는 저널에 게재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2.3으로 Behavioral Sciences 분야에서 Q2에 랭크합니다. Q2급 논문이긴 하지만 국소성 뇌전증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이 신선하다고 느껴져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소아뇌전증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심리사회적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특히 그 중에서도 뇌전증 증후군에 따라 소아 자가 제한성 국소간질인 SLFE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좀 찾아보았는데 세계 뇌전증 연맹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뇌전증을 원인 및 국소화와 전반성 여부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을 나타냅니다. 즉, 뇌전증은 발작이 발생하는 질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질환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놓은 게 뇌전증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뇌전증 증후군은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본 문헌에서는 SLFE를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SLFE는 인지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아 및 아동 뇌전증의 약 20%를 차지하는 뇌전증이며 거의 대부분의 소아가 1에서 2년 이내에 발작을 멈추기 때문에 자가 제한성이라는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SLFE는 인지적 결손과 수면 중 스파이크 파동의 밀도의 심각성에 따라 다시 분류되는데 롤란딕 뇌전증이라고 불리는 중심 축두 옆 스파이크가 있는 자가 제한성 뇌전증이 가장 약한 단계에 속하고 란다우 클레프너 증후군 그리고 CSWS라 불리는 수면 중 연속 스파이크와 파동이 있는 뇌전증이 가장 심각한 단계에 속합니다. 수면은 기억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수면이 서술적 기억과 절차 기억에 모두 이점을 주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아동의 경우 서술적 기억에는 이점이 있지만 절차 기억에 대해서는 엇갈린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서술적 기억과 절차 기억은 모두 장기 기억에 해당하고 서술적 기억은 명시적 기억이며 사실이나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것이고 절차 기억은 암묵적 기억으로 어떤 방법에 대한 습득 또는 반복을 통해 습득된 기억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인지 결함뿐 아니라 수면 중 심해지는 IED, 즉 발작 방존도 SLF의 특징입니다. IED와 수면 중 기억 강화에 대한 연구는 지난 발표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수입니다. 약물의 내성이 있는 증상성 발작이 있는 1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파일럿 연구에서는 기억 강화에 대한 수면의 이점이 없었으나 국소적 뇌전증이 있는 2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례 대조 연구에서는 기억 강화에 대한 수면이 이점이 있었습니다. 두 연구 모두 SLFE와 다른 종류의 뇌전증을 겪는 아동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수면 중 IED의 빈도가 SLFE에 비해 낮았습니다. 사례 대조 연구에서 환자들의 경우 언어 및 시공간 과제를 통합할 때에는 수면의 이점이 적었고 IED의 빈도는 기억 강화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SLFE를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및 시공간적 과제로 측정한 서술적 기억이 수면 중 기억 강화에 장애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LM 수면 중 IED의 비율이 각 기억 과제의 기억 보존 성과를 예측하는지 조사하였습니다. 뇌전증 환자의 경우 치리 대학의 소아병원에서 SLFE를 겪는 아동 환자 중 소아신경과 의사에 의해 적어도 시공간 또는 언어 기억 과제 중 하나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14명을 모집하였습니다. 모든 아동 환자들은 SLF의 형태와 일치하는 EEG 임상 기록이 있었으며 뇌전증 이외에 기저 질환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주당 1회 미만의 발작이 있었으며 수면 부족과 관련된 발작은 없었습니다. 대조군의 경우 따로 모집하지는 않았고 인트로에서 언급한 선행 연구에서 분석된 15명의 건강한 아동을 대조군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실험 패러다임은 위와 같습니다. 시공간 과제로 2차원 객체 위치 학습 과제를, 언어 과제로 단어상 학습 과제를 사용하였으며 환자군과 대조군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습은 규칙적인 취침 시간에 약 1시간 전에 수행되었고 보존 성능은 아침에 깨어난 후 약 1시간 후에 테스트되었습니다. 시공간 과제를 수행하고 언어적 기억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두 가지 사이에 짧은 휴식이 있었습니다.
왼쪽은 2차원 객체 위치 과제를 나타냈는데 이 그림은 선행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여기 화면에 제시되는 그림은 동물과 일상적인 물체로 구성된 15개의 그림으로 구성되고 이렇게 하나의 그림은 2개의 위치를 가지고 화면에 제시됩니다. 그림처럼 이 같은 그림의 2가지 위치가 이렇게 2번씩 제시되게 되고 15개의 그림이 순서대로 제시됩니다. 피험자들은 그림에 따른 위치를 기억해야 되고 15개에 대한 위치가 모두 제시되고 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제시된 하나의 위치에 따라 나머지의 위치를 찾아 응답하여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만약 잘못된 위치를 응답하였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올바른 위치를 알려준 후 다음 그림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그림에 대해 응답을 하였고 정확도가 최소 40%가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환자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시공간 과제에 대한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존 성능을 테스트할 때에는 틀린 응답에 대한 피드백 없이 동일한 과정을 한 번만 수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언어 가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2개의 단어를 한 쌍으로 구성하여 총 20개의 단어쌍에 대해 태스크를 수행하였고 단어쌍을 실험자가 구두로 읽어주면 피험자들은 그것을 듣고 암기하여야 합니다. 20개의 단어쌍을 모두 들은 후 각 쌍의 첫 번째 단어를 랜덤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 피험자는 그에 대응하는 나머지 단어를 기억해서 말해야 하고 틀릴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20개에 대해 이렇게 모두 이런 식으로 외운 것을 확인하였고 정확도가 최소 60%가 될 때까지 반복하였습니다. 2과제 모두 최소 기준을 완료하는 데에 필요한 시행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야간 동안 환자의 EEG는 128개의 채널로부터 기록되었고 500Hz로 샘플링하였으며 CZ를 레퍼런스로 사용하였습니다. 수면 단계 점수를 파악하기 위해 EOG와 EMG도 기록하였으며 미국 수면의학 아카데미가 제시한 표준 기준에 따라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 점수를 매겼습니다. 대조군의 수면 단계 점수에 대한 정보는 선행 논문에서 확인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소아뇌전증 전문의와 IED 전문가에 의해 LM 수면의 처음 10분과 마지막 30분에 대해 IED를 시각적으로 감지하였고 LM 기간 중 스파이크파의 비율을 나타내는 스파이크파 지수를 다음과 같이 이 각 10분과 30분에 대해 계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의 피험자가 기술적 문제로 EEG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수면과 관련해서 총 수면시간, LM시간, 수면 시작 후 깨어있는 시간 등에 대해 2그룹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환자의 데모그래피입니다. 환자와 대조군은 성별이나 연령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억 작업에 대한 성능에 대한 결과입니다. 먼저 2그룹 모두 취침 시간 전 과제를 수행한 시간, 아침에 과제를 수행한 시간, 그리고 그 사이의 평균 시간에 대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한 취침 시간 전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최소 기준에 도달한 시행 횟수 역시 2그룹 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녁과 아침에 대한 기억 과제 성과는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간 비교는 만 위트니 U 테스트를 이용하였고 그룹 내에서의 비교는 윌콕슨 사일랭크 테스트를 이용하였습니다. 통계 결과 2가지의 작업 모두 아침 성과와 저녁 성과에 대해 2그룹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룹 내에서의 변화를 확인해 보면 대조군의 경우 이 언어 작업에서 저녁 성과와 아침 성과 간의 유의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수면이 기억 강화에 효과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경우 2가지의 작업 모두 저녁 성과와 아침 기억 성과 간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수면이 기억에 대해 이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아동은 서술적 기억에 대해 수면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해당 결과는 이를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트로에서 언급드렸었는데 선행 연구를 통해 IED의 빈도가 수면 중 기억 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에 이에 따라 IED의 비율을 계산한 SWI를 통해 아침 작업의 성과와 스파이크 파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언어 과제와 시공간 과제 모두에 대해 SWI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언어 과제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아침에 정확하게 기억해낸 단어 쌍의 개수는 수면 중 평균 SWI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저녁 성과는 주로 최소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여 학습을 진행하였기에 환자의 원래의 학습 능력과 다르게 나타났을 확률이 높고, 또 대부분 최소 기준 수준의 학습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저녁 성과와 SWI 간의 상관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서술적 기억에 대해 아동이 수면 중 이점을 얻는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LFE가 있는 아동의 언어 및 시공간 과제의 수면 중 기억 강화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수면 중 IED는 기억 강화를 방해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LM 중 IED의 비율과 기억 과제의 성과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SLFE 아동은 두 과제 모두에서 기억에 대한 수면의 효과를 받지 못했으며, 건강한 아동의 경우 언어 과제에 대해 수면의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수면 중 IED의 비율을 계산한 SWI가 아침 성과와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SLFE 아동은 수면 중 기억 강화가 손상되며 IED가 기억 강화 손상과 관련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IED가 LM 수면에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IED와의 관계를 섣불리 확립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아동 환자군을 모집하기 어려워 표본의 크기가 작아 일부 결과가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본 연구는 SLFE라는 특정 뇌전증 증후군을 앓는 아동을 대상으로 수면 중 기억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노벨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